2025년도 첫 방송입니다.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도에는 가정의 평화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2025년에 대한 터니 지금 생각들을 오늘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앞에 장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폴리티컬 정치적으로는 폴리티컬 팩트를 한번 정리해 볼락해. 지금 무슨 그 계엄이나 또 저거 탄핵의 이슈로 대통령이 없는 그런 상태죠.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컨퓨저한 컨디션, 혼란 상태가 돌입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 분명한 상황인데, 이거는 2년 3년 그래 갈 이슈는 아니죠. 그러니까 2년 3년을 갈 이슈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숏 피어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건 어쨌든 마무리가 될 거로 봅니다. 다만 이제 이 마무리가 얼마 만에 될 건가가 명확하지 않다. 3개월 만에 될 건지 또는 6개월 만에 될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점이 하나 지금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번이고, 자, 이 이슈가 빨리빨리 이제 정리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가 주식장에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죠. 이게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 돌입되어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년이나 2년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상관에 무슨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면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죠. 취임을 한단 말이지, 트럼프가. 그래서 이분께서 또 많은 이슈들을 던지시게 될 거라는 거지. 뭐 이랬다 저랬다 숱한 이슈들을 던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짓거리는 그 이슈들도 한 6개월 동안 시불이 되시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응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 3개월, 또 하나는 6개월 안에 이제 무슨 어떤 이런 많은 떠들음들, 그러니까 이슈로 메이커잖아. WTO인가 뭐 그것을 탈퇴한다 그랬더라고, 대부분에. 왜 우리가 돈 많이 내는데 우리 편을 안 드냐 이런 식으로 탈퇴해버리고, 파리 기후협약 이런 데서 아마 다 탈퇴해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수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트럼프께서 나토에도 그 분담금들을 더 내라고 아마 강요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우리나라에도 압박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식장에 영향을 계속 미치리라고 보고, 세 번째는 그 제일 큰 문제가 환율 문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 이게 1,470원대, 지금 정확히는 내가 안 찾아봤는데 76원인가 78원을 하고 있는데 거의 1,5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IMF 상태랑 비슷한 상황이 발생돼 가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슈가, 핵심은 뭐가면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이슈가 일어나 하면 4번에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강달러가 아니고 약달러로 진행이 될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전망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완화 정도가 생각 밖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조금 힘들 거야 이런 지점이 있으면서 그 상대적으로 그 달러가 이제 강세를 조금 띄고 있었는데, 파월이 뭐라 해본다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거가 내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캐스요. 원래 2025년도에 뭐 그래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슈를 던져보는 게라. 그래 되니까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연준의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함으로써 달러화는 강달러가 생겨버는 거라. 그러니까 강달러가 되니까 당연히 환율은 올라가겠죠. 그 문제가 하나 벌어졌고, 또 폴리티컬 계엄의 이슈로 인해서 역시 또 그러면 우리나라 그 원하는 가치가 저하되거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저하되니까 역시 환율은 올라가고, 또 연준에서 강달러 비슷한 어떤 뉘앙스, 금리 인하가 요원하다는 뉘앙스를 띄므로써 환율은 또 상승하는 효과가, 이게 두 개가
중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 거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00원이 육박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발생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문제가 되는 거라. 환율이 이렇게 높아 갖고는 우리나라 주식이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환율과 서로 역방향으로 진행을 보통 하죠. 근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해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요. 턴이 보기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폴리티컬 이슈로 계엄 탄핵 이것도 지금 당장에는 큰 문제지만 그래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고 5번에 비하면 또 이번에 취임을 해가 트럼프가 막 시불이 되면서 전체적인 정세를 흔들면서 우리나라에 데미지가 들어오는 것도 5번만큼은 심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또 환율이나 연준의 이런 환율 문제가 있어 갖고도 실제로 강달러가 되면 환율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거 수출이 잘 돼. 수출이 잘 된다니까. 요 팁을 하나 줄까? 실제로 이래 되면 벌어 들어오는 돈이 많습니다. 1달러 외국에서 1달러 팔았는 데도 그전에는 1,300원 벌다가 이제 1,400원을 버는 거 아이가. 그 10% 이상을 돈을 많이 버는 거지. 돈을 막 끄는 거지. 이래 되면 물건값을 안 올리는데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거든. 다만 이제 문제가 뭐가면 수출 기업들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좋은 기업들이 좋아요.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좋다 이래 보시면 돼. 무슨 이야기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임포트 수입을 해갖고 한국에서 수입을 하잖아. 수입을 해갖고 그 다음에 그걸 물건을 만들어 갖고 외국으로 엑스포트 수출을 하는 그런 국가거든. 근데 이 환율이 높다는 거는 수출하는 데는 굉장히 굿한데 임포트 수입하는 데는 배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는 올라가는 거지. 여기까지 되시잖아요.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수출 물가도 이제 수출은 더 잘 되고 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면 원료 가격이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는 사들어올 때는 한 100원짜리인데 수출할 때는 10,000원짜리로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9,900원이라는 마진을 남기는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이거든. 이런 기업들은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 더 좋아질 거야 아마. 그런데 이해되시잖아요. 요새 환율이 좀 더 올라가 봐야 뭐 100원 하든가 110원 한다고 뭐 큰 문제가 되나? 10,000원에 팔면 되는데. 근데 그 문제는 그런데 그런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기업들은 문제가 돼. 무슨 말이고 하니까 이거를 10,000원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임포트 수입 물레는 그러니까 수입을 9,000원에 하고 10,000원에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까지 되잖아. 수입 물가가 10,000원이 돼보고 이거는 500원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 버리면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럼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이 가격을 그럼 수출 또 안 되겠죠. 이제 다 알아듣겠지 내 말을. 그래서 원료 수입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석유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데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라요. 무슨 화학자 들어가는 데가 안 되는 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 수출해봐야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거라.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하 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은 개한턱하는 거야. 부가가치가 높은 게 뭐냐고? 그게 반도체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것들은 아주 싼 원자재를 갖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부과해 갖고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런 기업들은 큰 문제가 안 돼. 이 게임에서. 그리고 실제로 강달러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원자재나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입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식료품 가격도 올라가겠죠. 원자재 우리나라에 어디 농산물이 나옵니까? 다 외국산이지. 그런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니까 음식점에서 그런 베이킹 파우더나 이런 가격들이 다 올라버린 거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강달러가 되면 인플레이션 요인이 발생했는 거라. 지금 인플레이션 요인. 강달러 자체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라. 문제는 심각한데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부가가치 높은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매매를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데다가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오히려 수출을 하면서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환율 부분도 나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뭐가 들어놓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하고 스와핑을 체결해 갖고 달러들을 강제 공급을 받거든.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미국과 스와핑을 해 갖고 즉시 미국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그냥 가오는 거지. 미국에서 줘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에 51개주라는 표현이 거 있는 거거든.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만큼 우호적이지. 물론 요번에 그 계엄할 때 미국에 보고도 그 말을 안 해붙다 통보 안 해붙는 그런 지점들은 이런데 삑사리 낼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환율이 장기적으로 막 계속 올라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이거는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됩니까? 제일 큰 문제가 5번에 속하는데 이게 뭐 하면 지금 GDP가 내년에 GDP가 한국은행에서 내년에 아니죠 원래 약 한 1.9% 안팎을 그 2%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버렸거든. 이거는 뭐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의 상태로 돌입하고 있다 터는 그래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외에 있던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건데 주식은 장기적으로 이 지표에 연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식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불과하고 뭐 6개월에서 3개월 또는 뭐 길면은 10개월 이런 상황에 불과한데 이 GDP 부분에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저성장, 장기 저성장으로 돌입하는 이 부분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큰 문제에 속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지금 그 뭐고 좀 디스카운트 많이 디스카운트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디스카운트가 하면 그래 어쨌든 간에 GDP가 굉장히 1.9%로 낮다는 이 부분이 이제 턴으로서는 이게 지금 결국은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될까. 이게 그때그때 다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겠지만 결국 잠잠해지겠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면 이게 헤게모니가 장악하는 거지. 이게 좀 잠잠해지는 게 한 6개월 정도 안에 좀 끝났으면 좋겠어. 왜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노 하면 6개월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를 모르겠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는 건가라. 그게 정치적인지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6개월 안에 마무리가 될 내용인지 아닌지를 천히 명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최소 6개월 정도는 버벅거리지 않을까. 아주 극단적으로는 최소 3개월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 다음에 그 뭐고 터는 2400에서 2200 이 구간에서는 퍼체이스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이거는 매수의 구간이지 이거는 뭐 딴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기간이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턱 내려오더라도 매수를 퍽 한다고 주식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이런 많은 이슈들이 있고 특히 이 이슈 때문에 이 이슈가 예를 들어서 2점대 중후반을 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냥 이거 사놓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 원래 만약에 이 경제 성장률이 2점대 한 6%이 정도만 돼도 이 가격대 오면 그냥 막 사는 게라 계속 그러면은 올해 내로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를 명확히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올해 뭐 후반기에 2,400을 뚫어낼지 2,400을 못 뚫어낼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 거라 사실은 뚫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밑에서 샀는 게 2,400 위에서는. 그런데 이게 2,600을 가고 이래 되는 거를 이 미친 소리로 들리거든. 제정신이 아니다 이래 들리거든. 이게 도대체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언제가 언제고 이거지. 3개월 만에 끝날지 6개월 만에 끝날지가 굉장히 좀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서 컨파이드 하고 있는데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서 추가 충격이 막 들어모여야 되냐고. 이게 2층까지 갈 수도 있겠지.
이런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가 유효한 지점이 들었는데 기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매수한다고 이게 2,500, 600 이래 가는 게 도대체 언제일까가 명확하지가 않았다. 그런 게 오늘 2025년 1월 달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격대로는 저가다 이래 보거든. 이 저가라고 말하는 근거 중에 한 개가 뭐가 하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수출 점유율이 3위거든. 여기가 3위라니까. 포드차 이런 거보다 몰라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시가 순위로 보면 8인가 뭐 한 12위 안팎에 있다고. 삼성전자 같으면 반도체 수익 그 뭐 점유율이 내가 알기로 1위거든. 1위라고. 그런데 지금 기업 그 뭐고 저거 그거 그 기업의 그 시가총액은 13인지 뭐 11인지 뭐 그런 걸로 알거든. 완전히 이거는 근데 만약에 쿠팡 같은 기업은 그 우리나라 기업이잖아. 근데 이게 미국에 상장을 했거든. 놀랍게도 미국에 상장했는 그 자체만으로 쿠팡은 적정 가격에 대우를 받는데 현대차하고 내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에 상장됐다면 야들은 이거에서 최소 2배는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 속에서 지금 2,400과 2,200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 만약에 이거 간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디스카운트 중에 많은 디스카운트에 속하는 거지. 바겐 세일인 거지. 완전 그 땡처리에 가깝다 이래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과연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땡처리 될 만한 기업이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격대에서 좋은 종목이 뭔지는 나는 모르겠지. 잘 산다면은 언젠가는 이 가격 위로 올라가리라 그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제 기간이 모르겠어.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 왜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싸다고 캐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 그러면은 더 빠질 수도 있겠지. 근데 또 이런 충격이 또 뭐 한 개 날아 들어오면 뭐 또 지금 뭐 대대행이잖아. 대통령 대행에 또 대대행이 됐는데 그것도 탄핵시키면 대대대행이 되나. 나라 꼴이 개판이다 그자. 그러고 환율이 이게 1,600원까지 올라가는데도 어떤 이슈들을 조절을 못하게 되면 그럼 뭐 해야 되겠노? 그러면 경제가 순간 휘청거릴 가능성도 있는 거야. 이까지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는 좋은 가격에서 잘 사는 게 맞다 이래봐. 그러니까 이때 살 때는 아마 팍팍팍 사들어가는 것보다는 꾸준한 분할 매수들이 안 좋을까 그런 생각들 해봐. 도대체 기간이 언제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들도 지금 해보고 그러고 또 걱정하는 게 뭐가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엔데믹 상황.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그 전에 사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 뭐 왔었잖아. 지금 2, 3년 지났거든. 2020년도에 코로나가 그랬잖아. 지금 2021년가 뭐 그랬잖아. 이제 전염병이 나타날 주기가 됐어. 이게 주기를 갖고 있거든, 전염병이.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지금 돌고 있는데 지금 그 주기에 들어가고 있거든. 그럼 올해나 내년에 이 전염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 그래야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 지점은 어떻게 진행될까도 지금 걱정스러운 지점이 하나 있는 거라.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야.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이번에는 일단 코로나 그런 식의 대처가 될 건가 아니면은 또 다른 대처로서 빨리 진행을 해갖고 정리가 잘 될 건가 그거를 명확히 알지를 못하겠다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것들 그 뭐냐 저거 6가지 이제 4가지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오버이다. GDP가 결국은 주식은 그 뭐 경제 성장률 또는 그 기업에서 버는 그 가치로서 그 주식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라 결국은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한 가치가 아니고 그래서 그 어떤 평균치에 도달을 하는 건데 이런 이슈들이 잠잠해졌을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결국 GDP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고 원래는 어쩌면은 어쩌면은 그 뭐냐
부자가 되기 오히려 쉬운 장애일 수도 있어. 저점이 되면 잘 사고 고점이 잘 팔고 이러면은 오히려 부자 되기 좋을 수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예, 2025년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당면에 있는 이슈와 또는 앞으로 올 이슈들에 대해서 주저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역시 우리나라가 장기 그 저성장에 들어갔다라는 거가 결국은 주식의 우상향이 쉽게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인 악재 또는 호재에 의해 갖고 주식이 등락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틈새에서 천지 변화 속에서 매매를 잘하는 것만이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특히 올해는 현금 비중이 좋은 그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은 지금 1월 달부터 상반기 한 6월 달까지의 어떤 장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뒤로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상반기 장을 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뭐 어떤 것들이 과연 있을까와 결국은 그 이슈들이 또 이제 안정이 만약 잡힌다면 결국은 또 어떤 이슈로 돌아가게 될 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그런 요인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러고 뭐 왜 그 환율이나 이런 생각들도 다 해봤죠. 또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 속에서도 또 2004년과 2000에 대한 생각들도 했고 또 기간에 대한 생각들도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시부리댔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앞에서부터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 올장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동산도 그렇고 이 주식도 그렇고 그 성장률에 달렸는데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에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 잘 되는 지역이 존재하는 거지 전체적인 평균치가 그 대세 상승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자 이런 내용은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부동산도 아마 특정 영역이 잘 되는 지역은 존재할 거고 주식도 특정 어떤 종목 섹터가 잘 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 갖고 잘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제가 어떤 변화들이 발생하면 또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